안녕하세요. 이지 앤 스마트 엔지니어링의 정규범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항의 특성과 오음의 법칙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는데요. 저항은 해로 이론에서 직류 전원과 함께 사용될 경우에 해로 이론 중간고사까지 취급되는 매우 중요한 소자이므로 이번 시간에는 저항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차트에서 이와 같은 파워 저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건전지에서 한번 그려보죠. 건전지에서 저항을 이와 같이 연결시키는 경우에 저항에 걸린 전압은 이 건전지 전압이 되겠습니다. 이 건전지 전압을 VR이라고 하면 저항에 걸린 전압은 어떻게 되죠? 건전지의 플러스 쪽이 이와 같이 플러스 쪽이 연결되고 건전지의 마이너스 쪽이 이와 같이 밑부분에 연결되기 때문에 저항에 걸린 전압은 VR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을 한번 회로로 그려보겠습니다. 건전지는 직류 전압이므로 이와 같이 표시하고 여기에 건전지에 걸린 전압은 플러스 마이너스 VR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항은 기호로 이와 같이 표시하면 되겠는데요. 그 다음에 건전지의 마이너스 단자와 플러스 단자를 저항에 연결하면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항에 걸린 전압은 플러스 단자가 위쪽에 건전지의 마이너스 단자가 밑에 쪽에 연결하여 VR이 이와 같이 걸리게 되겠습니다. 이때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죠? 플러스 쪽에서 마이너스로 이와 같이 흐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전류, 이것을 IR이다 이렇게 표시하면은 이때 저항은 R이다 이렇게 표시하면 그러면 전압과 전류의 관계는 어떻게 되죠? 전압과 전류의 관계는 바로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즉 저항에 걸린 전압 VR은 어떻게 되죠? VR은 저항 곱하기 저항에 흐르는 전류 IR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띄어서 그린 부분이 이렇게 되겠는데요. 이와 같이 표시했을 때 저항에 걸린 전압이 VR이 되고 이때 IR이 흘렀을 때 저항을 R이라고 하면 이와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은 저항의 관계식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 V는 RI, 즉 저항에 걸린 전압을 V라고 하고 흐른 전류를 I라고 했을 때 V는 RI의 관계가 성립하는데 이와 같이 이러한 관계는 항상 저항이 R인 경우에 항상 성립하는 관계식이 되겠습니다. 이때 오른쪽의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한번 그래프를 살펴보면 오른쪽에 Y축은 뭐가 되죠? Y축은 전압이 되겠습니다. 바로 저항에 걸린 전압이 되겠죠. X축은 전류가 되겠습니다.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만약에 전압이 이와 같이 걸려 있다 하면 어떻게 되죠? 저항값이 크면 전류가 적게 흐르는 것이고 저항값이 작으면 어떻게 되죠? 전류가 크게 흐르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저항값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우리가 전압의 단위는 볼테이지다 이렇게 알고 계셨죠. 또한 커런트의 단위는 암페어다 이렇게 앞에 유튜브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저항의 단위는 어떻게 되죠? 저항의 단위는 바로 오음이라고 해서 이와 같이 표시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저항의 단위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이번에는 예제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건전지에 9V를 연결한 경우를 한번 살펴보죠. 건전지 전압이 9V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저항을 한번 4.5ohm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항에 걸린 전압이 어떻게 되죠? 건전지의 플러스 쪽이 이와 같이 연결되고 마이너스 쪽이 이와 같이 밑부분에 연결되기 때문에 흐르는 전류 방향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흐르겠습니다. 즉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이와 같이 되겠죠. 이 전류를 IR이라고 하면 IR은 어떻게 되죠? V는 IR의 관계가 성립하므로
VR은 9V가 되겠고 저항 R은 4.5ohm이 되기 때문에 IR은 어떻게 되죠? IR은 이 관계식을 풀어보면 IR은 2A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항에 대한 해석도 쉽게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저항이 이와 같이 있을 경우에 전압과 전류의 관계식은 이와 같이 전압은 RI의 관계가 성립한다. 이것이 바로 오음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즉 오음의 법칙은 저항 R의 전류 IR이 흐를 때 전압 VR은 항상 저항 곱하기 전류 IR의 곱의 관계가 성립한다. 즉 V는 RI의 관계가 성립한다. 이것이 바로 오음의 법칙이다 하고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바로 VR이 되겠고 흐르는 전류가 IR일 때 V는 RI 관계가 성립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파워는 어떻게 되죠? 저항에서 소모되는 파워는 바로 전압 곱하기 전류가 되겠는데요. 이때 전압은 어떻게 되죠? 여기다 한번 써보죠. 전압은 바로 RI가 되겠고요. RIR 곱하기 IR이 되기 때문에 R 곱하기 IR이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항은 플러스 값이 되겠고요. 전류도 제곱을 하면 플러스 값이 되기 때문에 저항에서 소모하는 파워는 항상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저항에서 소모되는 파워 항상 플러스가 된다 하는 거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에너지는 파워에 대한 적분값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면적이 되겠습니다. 시간에 따른 면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되겠고요. 이와 같이 했을 때 에너지도 역시 항상 플러스가 되겠죠. 자, 이와 같이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 줘야 할 거 첫 번째, 저항에는 항상 에너지를 소모한다. 이 소모되는 파워는 항상 플러스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항에 저장되는 에너지는 아무것도 없다. 저항에서 아무런 전기 에너지도 외부에 방출하지 않는다. 이것을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즉 저항에서 소모되는 파워 이것은 열로서 소모되든가 아니면 빛 에너지 이와 같이 소모되게 되겠습니다. 아니면 소리 에너지 스피커 같으면 소리로 소모하게 되겠죠. 이와 같이 저항에서 항상 에너지를 소모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저항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음의 법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